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여야의 젊은 피, 여야의 가장 촉망받는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정감사 일정 되게 바쁜데 시간 쪼개서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질문 순서 바꿔놓고 혹시 나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교육인데 오늘 네. 교육에는 국감이 없습니다. 아, 오늘요? 아유, 다행이네요. 여하튼 뭐 그래도 아직도 이제 끝나려면 한 일주일 이상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저는 여성가족위원회라 다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좀 더 남았으면 우리 보좌진들이 좀 더 고생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습니다. 두 도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건너기도 했던 남북 교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북한이 파괴한 겁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북한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저는 무력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 문제이고 충분히 우리가 비판해야 될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사나 뭐 기회 자체를 다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제 뭐 배경으로 보자면야 지금 북한의 이제 무인기가 갔고 누가 보냈는지는 이제 불확실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는데 저는 하필이면 이게 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생겼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역대 선거 전에 뭔가 남북 관계가 계속 이제 정치 이슈가 갑자기 돼서 저는 뭐 선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지금 북한이 하는 과격한 반응을 보니까 앞으로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김영태 의원님, 북한은 이제 두 국가론 뭐 하면서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조금 더 어떤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뭐 앞서서 김한규 의원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내부 결속력 또 외부에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절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좀 그다음 국제사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로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대한민국하고는 단절됐으니 주민들에 대한 그런 체제 결속용으로도 이런 경의선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폭파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여야 각각 규탄 입장 냈지만 들여다보면은 시각차가 엿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엄중합니다.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6천 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둥깨처럼 뜬금없이 안보 걱정을 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해왔었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위장 평화 쇼에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가령 그 당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저희가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도 제대로 못했고 북한이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대화 중요하죠. 하지만 북한이 지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북한은 체제 간의 어떤 대결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거기 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시그널과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좀 정부의 그런 입장이나 국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국가 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마라. 이렇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 나면 당연히 야당도 여당 구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야당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이제 문제 제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가장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쓰레기 풍선 미사일 발사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논평만 해도 가득이고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도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그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시고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말로 이거를 정쟁으로 치환하시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네, 김영태 의원님. 추경호 대표께서 이렇게 발언했던 맥락의 배경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사실상 침공, 침략 이런 뉘앙스의 단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 발언 자체가 뭔가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께서는 아마 이러한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태 의원께 하나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민주당의 그동안의 이제 기본 스탠스에는 윤석열 정부의 너무 지나친 대북 강경 정책이 지금의 이런 뭐라 그럴까 안보 불안이나 더 긴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저희가 이 우리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논하고 또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정도 지금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의 기조를 바꿔왔던 것인데 북한한테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북한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북 기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물론 이 문재인 정부식의 그런 대북 정치를 해왔던 것이 잘못됐던 것이 한번 판단됐었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게도 좀 사망을 했던 사건들도 있는 것 같고 북한의 많은 주민들 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결속만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하고 대북 강경론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 인권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편적 가치에도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대북 정책이 이제 같을 수는 없어요. 보편적 정서에 맞는 어떤 북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북한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보편적 가치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이죠. 뭐 다른 뭐 가치와 이념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전쟁의 위험을 주지 않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담대한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에서 보듯이 한쪽에서 전투력이나 국력이 압도적으로 앞서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전쟁 자체, 무력 충돌 자체가 그 자체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강대강으로만 갔을 때 아무리 북한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무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북한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전제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우리도 세게 나간다는 거 외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남북 연결도로는 1,000억 원 넘는 한 1,800억 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대북 전단 살포 이후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기도 했고요. 또 금강산 일대 우리 자산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국민 세금과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현실, 김한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대응하기 전에 평가부터 한다면 이건 북한이 너무나 잘못한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나마 그런 이 남북 연결도로라는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지, 이분들이 북한이 지금 스스로 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건데 이거를 걷어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 내부의 일처럼 국제법적으로 시시비를 가릴 방법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움직일 상황도 아닌 거죠. 결국 북한이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을 우리를 상대로 하면야 우리가 응전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힘으로 누를 방안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달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채널이 지금 다 끊겨버려서 저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프게 뭐 대화를 하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공중에 대고 비난하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정부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동의를 하든 비판을 하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태 의원, 정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수천억 원의 돈을 차관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했고, 저 정부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한테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없다라는 것은 현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 때일수록 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모 언론 매체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북한의 철도에 대해서 조사했던 적이 있었고,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통일부에서 공개했는지 제가 잘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공개를 한 거 보니까 한 시속 북한의 철도가 40km/h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KTX 같은 경우는 400km 정도 다니는데 시속으로, 북한의 이러한 열악한 실상들, 그리고 사치품들 금수품 제한하지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그 일가는 뭐 굉장히 뭐 선호하는 그런 명품백들 다 하고 다니고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북한 그런 권력층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실상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북한 정부의, 북한 군부의 잘못된 만행 같은 것들을 좀 알려야 하는데, 홍보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서울교육감과 4곳의 기초단체장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이 본투표죠. 전국 2,4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오후 4시 현재 그 투표율이 나왔는데 부산 금정이 39.7, 딱 40%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남 곡성이 61%, 전남 영광이 65.3% 가장 높습니다. 인천 강화가 52.9%. 서울시 교육감은 하도 낮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교육감 질문하면서. 자, 김한규 의원님, 각 당별 몇 승씩 챙깁니까? 저희는 뭐 3승이 목표죠. 네. 예, 3승이 목표고 지금 한 2.5승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부산 금정구 선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여야의 선거운동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유권자들한테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 여야 대표 내려와서 막 하는 네. 거 별로 효과 없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지지자들이 예. 조금 와요. 지지자들은 오는데 부산 전역 전국에서 몰려드는 지지자지 그 동네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야 대표가 와서 유세 한번 한다고 해서 표심이 확 바뀌진 않죠. 그래서 지역 일꾼 뽑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정권 심판론이 더 결정을 할 거다. 재보궐선거는 예. 전국 어느 선거든지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죠. 그러니까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그렇게 여야가 다 집중했던 거고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당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저도 나름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제가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영남 지역,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2년 전 지방선거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가 표심으로 드러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각축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한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영태 의원님. 각축전이다 하면서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네, 그 뉘앙스로 기대입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김영태 의원님 어떻게 저도 보세요?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전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들었어서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이 달라서 생각도 다른가? 왜 제가 그렇죠? 갔을 때는 아무래도 단체장 선거다 네. 보니까 물론 이제 김한규 의원님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의미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만났던 유권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전임 단체장 분들께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는 예, 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들 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정당과 같이 가는 것이 보다 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뭔가 이점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을 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 선거다 보니까 지역 일꾼론에 보다 더 관심이 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좀 느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자기 당에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있으시다는 만나는 느낌. 사람이 서로 달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막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하기 어렵고 예. 김용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온 건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정치인들 이제 선거 치르다 보면 우리가 보기엔 저분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또 다 된다 그러잖아요. 네. 지지자들 만나니까. 원래 30% 정도 넘으면 다 본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30%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디 가나 환호받고 그래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선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정권 심판론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 일꾼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지만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4시 현재 몇 퍼센트냐면요. 17.8%. 와, 이 진짜 4시 현재 물론 이게 아마 8시까지인가 투표를 하긴 할 텐데 20%를 겨우 넘을 그 분위기인데 자, 김영태 의원님. 교육감 선거 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선거다 보니까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바꿔 말하면 후보군들 자체도 예. 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물론 이제 인지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낮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정보에서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싶고요, 아닌가 네. 싶고요. 투표율이 낮을수록 결국에는 이런 진영 간의 조직 투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엔 어느 진영 쪽에서 투표 동료를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의 좀 관전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니까 보수 후보는 단일화 되는 듯 했다가 또 요번에 또 안 된 셈이고요. 진보는 또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전망을 좀 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투표율이 원체 낮아갖고 그러니까요. 전망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기자분들을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기자분들 물론 정치부 기자라 그래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투표한 분을 못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부 기자들. 네. 왜 그러냐면 그 정치부 기자들 이해관계가 문제는. 없어요. 아니 본인이 이미- 젊은 세대니까 예.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라는 게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아직 애들이 대학도 아닌 어리거나. 거죠. 예.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은 투표권이 없고 그러면 초중고 학생을 둔 그 학부모들만 관심이 있지 애들이 또 대학 가고 나서는 또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유권자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데 투표는 모든 시민이 다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뭐 이번에는 특히 서울에 다른 보궐선거가 같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요. 네, 사전 투표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 좀 6시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칼퇴근을 시켜주시면 이분들이 8시까지 투표하지 않을까 사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6시 끝나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약속 장소로 갈까요? 김영태 의원님. 제가 교육위원이어가지고요. 예, 예. 교육감 선거에 많은 분들도 교육위원분들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22일이 서울시 교육청 국감입니다. 그래서 예. 여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또 이제 벼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자, 요번 뭐 규모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 중요도로 보면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보다 둘 중에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이나 이런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이른바 우리가 뭐 리더십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리라고 보세요, 김영태 의원님? 저는 이번 선거 단체장 기준으로 4곳 중에 2대2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강화군수라든지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있었던 지역이다 보이고 나머지 2곳은 이제 야당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까 서로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보통 그러니까 평균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금정을 진다면 그런 이제 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네네. 사실상 지도부라든지 이런데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정말 앵커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 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선거 지휘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뭐 영광의 김한규 의원님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쨌다 이거는 가능성이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졌다.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좀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큰 타격 없을 것 큰 같다라는 타격 없을 것 생각인데요.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보궐선거의 전형적인 특성상 관심이 적고 그나마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지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잘못해서 아니면 정당을 잘못 운영해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투표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매우 적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 책임이냐?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 이제 정부 여당 전체가 하나고 이거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하셨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선거다. 한동훈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네. 뭐 국민의힘 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직접적인 약속은 못하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대통령실 책임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수준이 이 정도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기생집 발언 이후에 국악인들이 이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고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편짜서 탄압해도 지치지 않는다. 김용태 의원님, 누가 편짜서 탄압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중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 있잖아요. 특히 의원들 입에서 나가는 것은 저는 좀 약간 국회의원이 하는 말, 행동이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품이나 품격이 국민을까지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야를 떠나서 좀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품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 교육에 있으면서 안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라디오에서 보이지 않아서 청취자분들께 못 보여드리지만 앵커님께 잠깐 보여드리면 예, 예. 제가 찍어왔거든요. 저쪽으로 하면 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찍어왔는데 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초등학생들이 그 뒤에 그 게시판이라고 할까요? 네. 욕하지 않기,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쓰지 않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별명 부르지 않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이렇게 써있.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악인들은 또 이게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김한규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문석 의원님이 저는 사과를 이제 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지금 SNS를 다시 봤는데 뭐 그런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사과할 만한 일이어서 사과했다? 당내 분위기도 별로 이 발언을 막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양문석 의원님이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사과의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뭐 강한 발언에 더 관심이 쏠리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모든 발언을 다 준비해서 아나운서 멘트처럼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사람이니까 좀 뭐 사과를 한 이상 좀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김한규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광동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다 나온 말이에요? 네,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맥락은 기억하지 않는데. 예, 예. 지금 과거사 정리위원회하고 뭐 인권위하고 계속 다 비슷한 이슈인데 이게 너무 이 현안하고 관련 없는 역사적 이슈로 정치 대립을 하게 되니까 네. 김문수 후보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뭔가 이게 기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약간 자존심 싸움이 돼갖고 과거에 이제 김광동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꾸지 않고 본인이 어떤 뭐 학자로서의 양심이나 이런 거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감에서 정작 중요한 이분의 업무에 대한 얘기는 못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예. 이분의 과거에 대해서 그냥 유령과 같은 그런 대상을 갖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됐으면 사인으로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고집을 피운다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지.
지금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오로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은 이런 사안들 보면 어떠세요? 뭐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학자로서 뭔가 본인이 학자에 계실 때 연구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 자리는 어쨌든 정부위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의 국감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학자로 있을 때와 이 공직자로 있을 때는 발언이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시는 것이 학자로서의 그때 어떤 경험이나 근거는 좀 내려두시는 것이 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시는 공직자의 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요 질문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이 젊은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대답을 듣다 보니까 무조건 당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인 그룹 뉴진스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화제였습니다. 과방이라 그러죠.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이제 일부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논란의 중심에 이제 과방위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뭐 언론으로만 접해가지고 예.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뉴진스의 한희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출석할 때에 과방위원장께서 현장에 가셔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한희 씨를 뭐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공방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방위 국감 중에 저희 측 이제 과방위원분들께서 과방위가 열리고 있는데 가셔서 이제 만나고 온 것까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상임위가 열리는 도중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품격과 품위를 강조했었잖아요. 상임위원장이고 그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정부 측 관계자와 대비돼서 우리 국회의 어떤 그러한 위원들의 대표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국감 날 또 다른 상임위에 참고인을 뵈러 가는 것은 그것은 좀 글쎄요. 제가 국민 정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 약간 품격 떨어지는 행동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크게 보니까 뭐 굳이 말하면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직장 내 따돌림 이슈로 출석한 그 톱스타를 마치 무슨 뭐 공연하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대했다. 그 대하는 태도 하나하고 상임위 중에 자리를 비우고 또 뭐 만나러 갔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사실관계 어떻게 두 번째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왜냐하면 2시에 개회를 한 다음에 최민희 위원장님이 자리를 뜬 게 2시 40여 분경인데 환노위 국감 자체가 시작한 게 2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박정훈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환노위 위원장 실에 붙어 있는 수석 전문위원 실에서 별도로 만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뭐 제가 별도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거는 국감 시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박정훈 의원이 아마 시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제보를 받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개인으로서 가서 사진 찍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한이를 보면 환노위 여당 의원들도 한이 화이팅 뭐 이렇게 국감 질문을 그렇게 발언을 아예 하시기까지 하고 사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증인을 대하는 거랑 달리 대하는데 아니 뭐 업무 외에는 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점심시간에 뭐 한이가 지나가는데 사진 찍는 것 같고 이거를 뭐 국감하고 연결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만약에 그날 저는 지방에 현장 국감 가느라고 못 봤는데 네. 한이가 왔다라고 하면 팬심에 가서 한번 멀리서라도 얼굴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제 그 국회에서 비아냥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희 씨를 다시 과방위의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과방위원장이 진짜 만났는지 회의 중에 만났는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아냥까지 있었어요. 예. 참 자조 섞인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 국감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 배제한 내용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하고 소위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자, 김한기 의원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검이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도저히 대통령실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 추천 자체가 여야 합의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여당 자체가 동의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특검 추천을 하는 데서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당 입장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상설특검법보다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원래 추진했던 특검법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진행이 되면 굳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한규 의원의 제안, 우리 김영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켜보니까 네. 여야가 시간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재판이 11월 달에 네. 이제 결과가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고 야당에서도 어쨌든 재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에 뭔가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계속해서 그동안 여름에서부터 좀 무리하게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였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다 시간 싸움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당과 이제 국감이 끝나면 또 정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것 같아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상식적으로 여야가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일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공개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네. 민주당은 어디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완전 의지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라는 점. 저는 이게 오빠 이슈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의지. 예. 실제로 카톡에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고 왜 명태균 씨를 완전 의지했고 명태균 씨가 무슨 조언과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가 의지한다라는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오빠의 발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과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친오파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 그 뒤에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명태균 씨가 결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보다 후보보다 한 2~3% 더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이제 음성 파일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은 뭔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완전 의지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갖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김한규 의원은 완전 의지 그 워딩에 지금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뭐 여론조사 그 당시 각 캠프에서는 이 명태균 씨 회사의 여론조사는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태 의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어제 그 공개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네. 약간 저희도 이제 교육이 국감 중이었는데 언론인분들도 이제 국감이 진행되는 것을 잊을 정도로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냥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차원이라든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따져 묻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혹은 궤변인지를 좀 명명백백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양상되는 것 같고 이것이 결국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결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태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오늘 오신환 전 의원이 했는데 폭로전에 휘둘리는 당정의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진실을 좀 최대한 밝힌다. 이 부분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 전에 여사와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님하고도 이제 언론에서 토론을 하면서 사과를 강조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시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이제는 사과만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러니까 김대남 씨 문제라든지 이 명태균 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결국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특별감찰관 제도 빨리 임명해 주셔서 국민의 어떤 그러한 정서나 눈높이에 좀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명태균 씨의 폭로전이 그러니까 전망하시기에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수사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미 고발된 사건도 있긴 하지만 네. 수사기관에서 뭐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는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거는 여론조사 전반에 대해서 완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업체의 노력에 따라서 뭐 득표율 자체, 지지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면 앞으로 국내 여론조사 자체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법 개정론이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막고 적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결국 수사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자, 김영태 의원님, 이런 여러 가지 좀 갈등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둘 다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엔 여사에 대한 문제가 이 테이블에 올라야 될 거고 네.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여사가 사과의 시기를 좀 놓친 것 같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비판점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 조치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과 대표가 이야기하실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지 않을까. 최소한의 조치를 말씀드린 것 예를 같습니다. 들어서 뭐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외 활동 자제 뭐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글쎄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여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할 땐 하더라도 대외 활동을 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 여사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하시고 또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인적 쇄신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한 다음에 활동에 대한 여부를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수사까지 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기 전에라도
그 실체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밝히고 겸허하게 국민들께 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여사께서 국민들께 좀 진실된 상황들을 말씀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한규 의원님 그 민심이 뭐 별로 그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뭐 민심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뭐 누그러뜨린다 그러나 여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하다고 야당은 보고 있습니까? 뭐 사과는 필수인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결국 수사죠. 국민들은 공정한 거를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돼서 설사 무죄가 돼서 뭐 죄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당이 특검 받을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검찰 수사가 그나마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 적은 거라서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내가 재판을 받겠으니 나를 불러달라. 기소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제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혹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위기의식이 없어져서 흐지부지 되고 뭐 잘 되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안 받지 않을까. 뭐 과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는 게 장기적으로 여당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당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그렇죠. 건가요? 네. 아니 지금 이 가설에 대해서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여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 여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책임을 네. 가지고 반성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되니까 김한규 의원님의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너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927님이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애청자입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시원시원한 토론 내용이 좋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02번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당연히 자신 있게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할 겁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고마운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태 의원님하고 김한규 의원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시니까 우리 4927님께서도 또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흡족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